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양대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1% 정도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가 좀 더 높았죠. 1.3% 상승하면서 양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증시가 호재에 목말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떨어지는 이유가 호재가 없어서 떨어진다. 이 표현이 맞거든요. 떨어질 때요. 그런 점에서 호재가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면 상승으로 쫙 끌어올리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악재도 어느 정도는 웬만하면 호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것이 지금 현재는 단기 상승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단기 하락 추세에 있었을 때는 오히려 호재가 악재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하락 2400에 대한 지지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하락은 겁내지 말라, 힘내시라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약세 출발이었죠. 그 이유는 미국 시장이 있었습니다. 미국 다우산업지수, S&P, 나스닥 모두 1.5% 정도의 하락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까지 급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다 상승했어요. 여기 하락의 이유는 중국의 코로나 관련 이슈, 어제 말씀드렸었던 그런 흐름이 미국에도 영향을 끼쳤고요. 더불어서 연준 위원이 매파적인 발언을 또 들이붓습니다. 그러면서 하락 마감했는데 우리나라를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 넘어오면서 지금 아직 현재 진행 중인데요. 중국 증시가 지금 2%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대만 지수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홍콩 항생 지수 3.6%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죠. 중국이 문제라서 어저께 떨어졌다며. 근데 오늘 급등해.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중국이 문제, 코로나 관련 이슈, 그걸로 인해서 경제 봉쇄가 되고, 그로 인해서 시위가 확산되고, 문제가 있으면 이걸 더 하락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낙폭을 줄이면서 끝났다는 게, 우리나라 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오늘 차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흐름이 오히려 호재가 되는 흐름이 나왔어요. 장 초반 여기 뉴스에는 1시 19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전부터 중국에서 코로나 관련 브리핑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오후 3시 코로나 관련 브리핑이 나올 거다. 그로 인해서 1시 현재 4% 폭등을 했다. 이런 속보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같은 내용의 뉴스를 지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것이 있는데요. 중국이 부동산 부양책을 실행함에 따라서 중화권 증시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중국의 증권 규제 당국은 최근 상장 부동산 회사에 대해서 주식 재금융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부동산 업체의 유동성을 더 공급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과거에 드렸어요. 이미 제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이 계속 나올 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코로나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코로나 규제 완화 호재, 바로 이러한 부분이 오늘 이 아시아권에 나타나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을 했다. 그 원동력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있죠. 환율입니다. 위안화도 하락을 했고요. 엔화도 하락을 했고요. 대만, 뉴달러도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장 초반에 애매했다가 하락으로 쫙 접어들면서 상승으로 완전히 접어들었거든요. 즉 환율이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중국 이러한 이슈가 악재가 돼서 어저께 상승을 했었는데 환율이
오늘 뚝 떨어지면서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주식시장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수급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천억 매수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기관이 금융투자, 사모,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다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어요. 하루 종일 끌어올렸어요. 요거 일자별로 보면은요. 어제 5,800억 선물 매수를 외국인이 했죠. 오늘 2천억. 이 부분 긍정적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주식 매도한 거, 그 이전에 매수한 거에 비해서 이거 살짝 매도한 거 신경 쓰지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러한 부분이 수급에서의 순환매가 또다시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오늘 끌어올린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죠. 투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렇게 환율이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중국 증시가 이 코로나 시위 확산으로 인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전환, 즉 방역을 완화시킬 거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 정책이 풀린다. 그리고 정부의 이 규제책을 풀리면서 경기 부양책까지 내보낸다면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있죠. 우리나라 소위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 화장품주겠죠.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 그리고 여행주, 면세점주, 이러한 종목군들이 급등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 연우, 오늘 상한가 갔다가 밀렸는데요. 거의 갔다가 약간 밀렸는데 오늘 장대 양봉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타난 거, 이 고점에서 나타난 대량 거래는 하락이지만 바닥권에서 나타난 이 대량 거래는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의 이 연우 같은 경우에는 그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 케이스. 그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 가장 수혜를 받을 거다. 오늘 대장주로 나섰고요. 그리고 정작 화장품주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21% 급등하면서 상승하면서 화장품주에서는 가장 센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1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최근 바닥권에서 탈피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애경산업, 최근 들어서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그 이슈로 인해서 하락할 뻔했는데 다시 끌어올리는 이러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츠한불, 역시 그동안의 하락폭이 가장 작았어요. 이 종목 역시 제가 예전에는 대장주 역할,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대장주 역할 충분히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군데에서 이러한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 향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고, 토니모리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죠. 화장품주 상승 마무리, 그리고 카지노주가 오늘 또 급등했죠. 파라다이스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사이는 분명히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GKL, 이 파라다이스와 GKL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죠.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오늘 제일 많이 상승했어요. 여행주이기도 하지만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행주이기도 하지만 카지노도 가지고 있어요. 제주도에요. 그래서 양수 겹장으로 오늘 12% 급등을 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 달 전쯤인가요? 11월 초군요. 다시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흐름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 여행주는 과연 어떨까? 라고 보면은요. 롯데관광개발이 12% 상승했는데 참 좋은 여행 4.5%, 모두 투어 4.2%, 하나투어 3.7% 상승하면서 여행주도 역시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세를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주가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예, 호텔신라 2.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신세계 1.4% 상승하면서 면세점주도 관련 중국 소비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항공주도 봐야 되는데요. 근데 항공주는 오늘 약간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잠깐 보시면은요. 오늘 장중 초급등을 했었죠. 23%까지 급등했다가 11.5%로 마무리 지었는데 앞에 저항대, 매물대 소화를 한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승인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검토 예전에는 약간 부실한 좀 부정확하다 이러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내서 지금 9월 말에 한번 하락이 쑥 나왔었는데요. 10월 말이군요. 쑥 나왔었는데 그때가 최저점이었습니다. 그 이후 반등이 들어오면서 영국에서 승인 가능성 노출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었고요. 대한항공도 오늘 같은 맥락에 2.6%의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항공주는 새로운 이슈, 나름대로의 이슈가 있었지만 중국 소비 관련, 중국과의 연결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같이 상승한 것까지 포함하면은 이 항공주 역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이 충분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 은행주에 대해서 좀 그동안 좀 설명을 드렸었죠. 금리 인상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니까 배당 관련주로 엮여 있죠.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금융 지금 다시 앞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하나금융 똑같은 맥락에 4% 상승, KB금융 4% 상승 나오는데 앞에 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배당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이 은행주와 금융주가 다 엮으면은요, 은행주, 보험주 엮으면은 시가총액이 상당히 커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삼성전자 0.8%, 하이닉스 0.7%, LG 에너지 솔루션 0.8%, 시가총액 상위 1, 2, 3위 종목인데 이들 종목들이 지수보다 상승률이 낮죠. 그럼 어디가 움직였을까? 요거를 보면은 오늘은 은행주와 이러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상승했구나. 이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주에 대한 배당 기대감, 요것이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셔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시장은요, 수급도 순환매, 업종 종목 테마도 순환매. 그래서 웬만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이 보유를 하시고 오히려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승했습니다. 내일 혹여나 소폭 조정이 나오더라도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는 시장은 좀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그리고 여력이 더 있다고 판단하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